안녕하세요. 기사포스터 하민정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2008년 2회 2과목이요. 엑셀 부분 지금부터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1번이죠. 자, 다음 시트에서 B6부터 B8번 셀 영역에 수식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여기 함수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 average라는 함수 썼어요. 자, 요런 수식이 나오는 문제는 완벽하게 요걸 풀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틀린 거를 한번 먼저 고쳐보세요. 틀린 거를 완벽하게 고칠 필요는 없고 틀린 거를 빼내세요. 일단 4개 중에 고르면 되니까. 자, 일단 틀린 거 볼게요. avg 이런 함수 없어요. 귀찮지만 다 써야 돼요. average 이렇게. average 다 써야 돼요. 그럼 벌써 답 나왔네요. 자, 답 나왔어요. average 써야 되고요.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 써야죠. max, 제일 큰 값. 자, 세 번째로 작은 값, small 썼죠. small. B2부터 B5번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거 찾아주세요.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함수 문제 나온다고 어려워. 그냥 찍을래 그러지 말고 지금도 보면 아닌 거부터 골라 나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 다시 한번 보면 평균은 average. 또 제일 큰 값 최대값은 max. 몇 번째로 작은 거 small. 그러면 최소값은 min. 몇 번째로 큰 거 그러면 large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문제가 컴활 같은 경우는 문제가 40문제밖에 안 돼요. 4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24개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그냥 찍지 말고 신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22번. 다음 중 레코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자, 레코드 관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자, 문제 풀면서 한번 외워볼게요. 레코드를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레코드 관리 가면 조건을 여러 열에다 조건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입력 조건은 또는으로 결합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검색을 할 때 레코드 관리에서는 오화 조건 할 수 없어요. AND 조건밖에 안 돼요. AND로 결합이 되어 있고 오화 조건은 못한다. 그래서 지금 1번 틀렸어요. 그럼 2번 또 볼게요. 워크시트에 입력된 표 모양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줄씩, 한 행씩 보면서 수정하거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맞고, 자, 3번. 요것도 잘 나와요. 이거 중요해요. 나온다면 수식으로 입력된 데이터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수식. 무슨 말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합계가 나오겠죠. 근데 레코드 관리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이 바뀌어야 합계가 바뀌겠죠. 합계만 혼자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4번. 데이터 검색할 때 와일드카드 문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레코드 관리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에 레코드 관리. 처음에 한 번만 누르면 메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서 레코드 관리에 들어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료를 레코드, 행을 레코드, 열을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찾기 눌러서 바꾸고 싶은 거 이렇게 지우고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지만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는 이렇게 클릭이 안 돼요. 그냥 밑으로 글씨만 나와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수정을 할 수 없다. 자, 삭제도 할 수 있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추가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우리가 레코드 관리 말고 그냥 이런 데서는 일부분만 삽입할 수 있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른다든지 마우스 오른쪽 해서 중간에 삽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를 쓰면 돼요. 그렇지만 데이터의 레코드 관리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는 건 중간에 끼워 넣지 못해요. 항상 맨 마지막에. 레코드 관리에서는 새로 만들기 누르면 맨 마지막에 된다. 자, 그리고 조건을 써가지고 여기다 조건을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4번 아니면 부서와 성별 2개를 입력을 했다. 이러면 2개가 다 맞는 조건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런 거
30이라고 해볼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같지 않다. 같지 않다 키보드에 없어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같지 않다를 크다 작다 같이 쓰고요. 아까 와일드카드 문자 쓸 수 있다 그랬죠? 이름에 김씨,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 그냥 김만 쓰면 못 찾아요. 김 쓰고 별표 쓰면 김씨인 사람 모두. 자, 이렇게 조건을 주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과 김씨이면서 30살이 아닌 사람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레코드 관리. 자, 그 다음 23번. 자, testdata.xls 파일이래요. 파일. 그리고 상품 재고 시트래요. 자,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다른 파일에 있는 건 뭘로 묶어준다? 대괄호로 묶어준다 그랬어요. 다른 시트에 있는 건 느낌표로 표시를 해준댔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testdata.xls 파일 대괄호로 묶어주고 상품 재고 느낌표로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자, 이 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죠. 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던지 앞 글자가 숫자로 시작이 되면 하나짜리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시트 이름만 묶어주지 말고 전체를 다. 근데 지금 그거 아니어도 뭐 이것밖에 지금 답이 없죠. 대괄호로 안 했고 여긴 느낌표가 없고 답은 2번이에요. 자, 24번. 이 문제 나오면 참 풀기 싫어하세요. 근데 이 문제요 똑같이 나온 적밖에 없어요. 이거 바뀌어서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라도 외워두세요. 진짜 모르겠으면. 근데 이거 천천히 풀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사용자 지정 서식이에요. 사용자 정의 서식은 내가 조건에 따라서 서식을 내 맘대로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조건과 색깔의 대괄호를 넣어준다. 마늘 초과 대괄호. 파랑색 대괄호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틀린 거 먼저 지우세요. 마늘 초과. 초과라는 거는 크다죠. 크거나 같다 아니에요. 이름 이상이에요. 1번 틀렸어요. 만초과하면 파랑색. 자, 일단 만초과하면 파랑색 여기까지는 2, 3, 4번이 다 맞는 것 같고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구역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나왔죠. 음수이면 조건이 또 있어야죠. 0보다 작으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빨강색 표시하랬는데 여기 0보다 작다 조건 없어요. 여기 0보다 작다 조건 있죠. 0보다 작으면 빨강색이면서 표준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만초가 맞았는데 0보다 작다 조건 없죠. 얘도 틀렸어요. 그럼 남는 건 누구밖에 없다? 3번.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정 모르겠으면 답만 외워주세요. 만초과랑 0 미만. 음수니까 0보다 작아야 되죠. 이러면 답이 3번밖에 없다. 자, 25번. 데이터의 그룹 및 윤곽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요. 그룹 및 윤곽 설정은 잘 나오는 편 아니에요. 자, 그룹 및 윤곽 설정은 말 그대로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고, 자, 이거는 계산 같은 건 안 해요. 그냥 묶어주면 끝이에요. 그런 거 알아두고요. 1번 눌러야 제일 조금 나와요. 숫자가 적을수록 조금 나와요. 3번 누르면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랬냐면 모든 정보 숨기려면 3번 누르는데요. 반대예요. 3번 누르면 다 나오고요. 1번 눌러야 조금 나와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런 거는 답 정도만 알아두고. 자, 그룹별로 묶으려면 걔네 그룹 지어주고 싶은 것들끼리 묶여 있어야 돼요. 같이. 그러려면 정렬을 해줘야 제대로 묶이겠죠. 또 플러스를 눌러주면 확장이 돼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나타나고 다시 요걸 클릭해주면 플러스가 되면서 얘네들이 감춰져요. 나 안에 뭐 더 들어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하려면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면 돼요. 맞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6번 아래 시트에서 참석 인원이 20명 미만인 부서의 수를 구하래요. 자, 조건에 따라서 개수를 세는 거죠. 그럼 일단 3, 4번은 틀렸어요. 3번 카운트는 숫자만 무조건 세니까 조건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자, 일단 3, 4번은 아니고 카운트 if, sum if. 자, 이 엑셀 함수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20 미만인 거 찾으세요 이러죠. 20 미만인 거 여기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C2부터 C6까지 20 미만인 거 찾아주세요. 그럼 몇 번? 1번밖에 없네요. count if, sum if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의 순서대로 쓰면 된다. 답은 1번. 자, 27번. 페이지 번호를 삽입을 해서 인쇄하려고 합니다. 입력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이런 거는 외워둬야죠. 뭐 3번. and를 쓰고 페이지 번호인데요. 우리 엑셀에 페이지 설정, 파일의 페이지 설정 부분에 가면 머리글, 바닥글 설정할 수 있었어요. 여기 머리글 편집에 보면 여기에 현재 페이지 번호 나오게 하는 도구 단추예요. 자, 이거 누르니까 어떻게 나와요? end 누르고 페이지 번호 나오죠? 요거 정도는 외워둬야겠죠? 뭐 느낌표도 아니고 end 하고 영어 아니에요. 한글로 페이지 번호. 자, 28번. 매크로 기록했을 때 매크로 실행하는 방법. 자, 이거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죠. 이거 나오면 딱 일단 단축키 먼저 보세요. 매크로 단축키 뭐예요? 컨트롤 F8 아니죠? 뭐예요? Alt F8.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Alt로 시작하는 단축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요. 매크로 단축키 Alt F8. 아까 활성화된 창만 캡처 Alt 프린트 스크린. 그거 잘 나와요. 틀리게. 그래서 Alt F8 누르면 매크로 이름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 매크로 이름이 문자열이니까 선택하면 되고, 여기서 지금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쉬프트 A를 줬어요. 그래서 실행할 때 이렇게 바로가기 키 눌러도 되고요. 매크로 도구의 매크로의 매크로 메뉴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매크로 이름 선택한 다음 실행해도 되고요. 비주얼 베이직 도구 모음의 매크로 실행 가서 해도 돼요. 잘은 안 쓰는 방법. 그런데 Alt F8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크로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거 Alt F8. 자, 29번. 아래의 시트에서 주민번호 8째, 여기죠. 8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를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조건이 뭐죠? 1, 여기 8번째 한 글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여자. 자, choose나 if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hoose. 자, 여기 스펠링 틀렸네. CHOOSE입니다. choose A2의 8번째 한 글자. 이렇게 써야죠. 8번째 한 글자가 에 따라서 choose는 조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 1이면 2이면 3이면 4이면 이거죠. 남녀, 남녀. 1, 3이면 남자. 2와 4이면 여자.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2번. 8번째 한 글자가 1 또는, 자, 조건이 2개예요, 지금. 이럴 때 조건 2개가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죠? 그래서 OR로 연결을 했어요. 1 또는 3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자, 그런데 이 1은 숫자 모양이긴 하지만 mid라는 문자 함수를 통과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모양은 숫자 모양이지만 문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에 넣어줘야 돼요. 따옴표에. 자, 그러면 3번. 이건 OR을 안 쓰고 하나하나 다 한 거예요.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8번째 한 글자가 2이면 여자. 8번째 한 글자가 3이면 남자. 그것도 아니면 4밖에 없으니까 여자. 맞았죠? 4번. 자, 이거 아까 얘기했죠. 따옴표에 넣어줘야 돼요. 따옴표에. 따옴표에 넣어주는데 따옴표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대로 검색을 못할 거예요. 1 또는 3인 걸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30번. 다음 중 윗줄에 관련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윗줄이라는 게 뭐냐면 요 셀 위로 조그맣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윗줄은 아무데나 못해요. 비어있는 곳 못해요. 숫자 있는 곳 못해요. 문자가 입력된 셀에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외울 거 없어요. 윗줄은 이것만 외우세요. 메모는 비어있는 곳에도 메모 넣을 수 있어요. 아무데나 넣을 수 있지만 윗줄은 문자가 입력된 셀에만 넣을 수 있다. 이것만 알고 풀면 돼요. 윗줄은.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윗줄 삽입한 다음에 윗줄가 안 보이면 서식에 윗줄 달기 표시 눌러주면 됩니다.
2번, 윗줄은 숫자가 입력된 셀에 안 되죠. 문자가 입력된 셀에 삽입해야 표시가 된다. 2번 틀렸네요. 꼭 이런 게 틀리거나 맞게 나와요. 3번, 윗줄의 글꼴 변경하려면 서식에 윗줄 달기 설정 가서 한다. 서식에 또 윗줄 달기 편집 가서 표시된 윗줄을 수정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중요한 건 윗줄은 문자가 입력된 셀에만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1번.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의 막대 그래프 위에 여기처럼 데이터에 값을 표시하고 싶대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일단은 4번이에요. 차트 영역 서식은 이 차트의 큰 부분, 제일 큰 부분.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배경색 바꿀 수 있고요. 모서리 둥글게 할 수 있고 그림자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자, 차트가 있다. 차트가 있으면 자, 여기에 숫자 나오게 할 때 일단은 제일 간단한 방법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옵션 누르세요. 여기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해 주세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값 나와요. 자, 요 방법도 있고 막대기를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이건 계열이에요. 계열 서식 가서 레이블 값 표시해 주세요 해도 돼요. 자, 한번 이렇게 누르면 막대기가 다 선택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한 번 눌러요. 그러면 강인타기만 선택이 돼요. 요거는 아까는 이 전체 막대기는 계열이었죠? 얘는 요소예요. 데이터 요소 서식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값 표시해주면 얘만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여러 번 해줘야겠죠. 이렇게. 자, 차트 영역 서식에서는 뭐 한다? 자, 그림자와 여기는 지금 차트 시트라서 모서리 둥글게가 안 나오는데 그냥 일반 시트에 있는 차트라면 그림자와 모서리 둥글게 나오고요. 테두리 색깔, 테두리 모양, 또 배경 색깔 같은 거 바꿀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답은 차트 영역 서식에서는 값을 나오게 하는 거 못한다. 자, 32번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한대요. 자, 이거는 매크로 프로그래밍 부분인데요. 매크로 프로그래밍을 다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때마다 그냥 답을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서는 1부터 100까지 홀수는 어떻죠? 1부터 100까지 몇씩 늘어나요? 2씩. 그거에 문법만 알면 돼요. 1부터 100까지 2씩 늘려라 하는 거는 for next라는 문으로 반복을 해요. 자, 그런데 1부터 2 몇씩 2씩 늘릴 거죠. 스텝이라고 쓰는 거예요. for i는 1, 2, 100 1부터 100까지 2씩 늘려서 자 이게 누적하는 공식이에요. sum 플러스 i 한 거를 sum 방에다 다시 넣어주라 이 뜻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for next 반복이고 어떤 식으로 1, 2, 100 1부터 100까지 몇씩 2씩 늘릴 때 by 아니고 스텝. 자, 2번 0부터 100까지 20 늘리면 뭐 나올까요? 짝수 나오겠죠? 문제가 만약에 짝수 합이었다면 2번이 맞지만 지금은 홀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번이 맞아요. 자, 33번 다음은 차트 옵션을 변경을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트 옵션에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데이터 레이블, 제목, 범례, 데이터 테이블 그런 것들 차트의 제목 변경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본 데이터 위치, 테이블, 원본 데이터 범위 얘기하는 거죠. 차트 범위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차트 옵션에 가는 게 아니고 원본 데이터. 우리 차트를 만들 때는 2단계에서 범위를 변경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답은 해당되지 않는 것 1번이네요. 자, 34번. 다음 중 창의 틀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틀 고정이 뭐였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도 화면의 제목줄 같은 거는 고정이 되는 거였어요. 포인터 이동에 상관없이 제목행이나 열을 표시하고자 할 때. 자, 제목행으로 설정이 됐다면 아래쪽으로 이동해도 항상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열로 설정이 됐다면 오른쪽으로 가도 열이 맨 앞에 여기 이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맨 왼쪽 열이 고정이 될 것이고 틀 고정 취소할 때는 자 창에 틀 고정 취소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꼭 우측 하단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틀 고정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틀 고정 어떻게 했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위에 제목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정을 시키고 싶으면 포인터 여기에 놓고 창에 틀 고정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도 제목행으로 지정된 거는 그대로 있어요. 자, 해제할 때 자, 여기다 놓고 틀 고정했지만 해제할 때는 아무 데서나 눌러도 돼요. 틀 고정 취소돼요. 아무 데서나 눌러도 되고요. 자, 그런데 꼭 지정한 곳에서 놓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삽입에 페이지 나누기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11번 행과 12번 행을 강제로 페이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고 요 밑에는 2페이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지 나누기를 했는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꼭 여기다 놔야 돼요. 왜냐? 여기다 놓으면 또 페이지 나누는 게 나와요. 페이지 나누는 걸 안 하려면 페이지 나눈 데다가 여기다 놔야 삽입에 페이지 나누기 제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는 나눈 곳에서 놓고 취소를 해야 되지만 창에 틀 고정한 거는 아무 데나 놓고 취소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취소하는 방법은 창에 틀 고정 취소밖에는 없어요. 뭐 틀 고정선을 끈다든지 그래서 취소할 수는 없어요. 틀 고정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5번 수식 입력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수식 입력줄은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를 해요. 맞고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정할 수 있어요. 또 3번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3번 틀렸어요. 이름을 정의하는 건 이름 상자예요. 자, 그리고 셀의 내용을 입력할 때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이 가능하대요. 자, 지금 수식 입력줄이 어디냐면 우리가 입력한 거 보이는 곳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에요. 수정하고 싶으면 요런 데 클릭해서 기획 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요게 수식 입력줄. 자, 우리 엑셀이 좋은 점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죠. 는 쓰고 2 곱하기 5 엔터 치면 어때요? 10이라고 나오죠. 그치만 우리 여기 10이라고 썼나요? 아니요. 2 곱하기 5라고 썼어요. 내가 입력한 것을 수식 입력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수식 입력줄에는 입력한 수식이 나타나고 셀에는 결과가 나와요. 자, 아까 여기서 문제에서 셀의 내용을 입력할 때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기 셀을 클릭하고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 그냥 글씨 입력할 수도 있지만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해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뜻이고요. 자, 우리가 일부분만을 이렇게 범위를 하나의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하냐면 이름 상자에서 하는 거예요. 수식 입력줄이 아니고. 여기를 내가 내 맘대로 여기는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이 부분은 4번이라고 범위가 하나의 이름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정한 부분 끌고 지정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여기는 뭐다? 이름 상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는 곳은 수식 입력줄이 아니고 이름 상자다. 3번 틀렸죠. 자, 3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이중축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이중축 차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축이 양쪽에 있네요. 숫자가. 이거 언제 써요? 특정 값이 계열의 값이 많이 차이가 날 때. 지금 엑셀 PC 상식 요런 건 80점, 90점대인데 총점은 어때요? 100점이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한 막대에 한 축으로 그린다면 100점대는 여기 있을 거고 저 총점은 저 위에 있겠죠.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는 0부터 100까지, 여기는 0부터 400까지 해갖고 축을 두 가지로. 그게 이중축 차트고 지금 총점 계열 노란 색깔 막대기가 이중 차트로 보조값 축으로 표시가 된 상태고요. 자, 보조값 축. 여기가 값축이고요. 이쪽이 보조값 축이에요. 보조값 축에서 최소값이 0, 최대값이 400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번이 틀렸어요. 왜냐? 계열 위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축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X축이 됐어요? 열이 X축이 됐나요? 행이 X축이 됐나요? 열이 X축이 됐죠.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서는 행 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틀렸어요. 계열 위치가 행 기준이 아니고 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은 1번. 자, 37번. 2,500원짜리를 150만원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 요 말,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거 뭐죠?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는 결과는 나와 있어요. 150만원.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팔아야 될까? 판매 수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 목표값 찾기고요.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요약해 주는 것. 고급 필터는 조건을 입력을 해서 결과를 다른 곳에도 나오게 걸러주는 거예요. 필터. 레코드 관리는 레코드들을 뭐 추가, 삭제, 검색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었고요. 자, 38번.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피벗 테이블이 뭐였죠? 많은 양의 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요약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 만들면서 피벗 차트도 만들 수 있는데 피벗 차트는 혼자만 못 만들어요. 피벗 테이블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요거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피벗 테이블 보고서 엑셀 목록으로 합니다. 다음 범위 지정하세요. 어디로 할까요? 저는 요만큼만 가지고 할 거예요. 다음 자,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여기 가보면 어떤 뭐 행으로 뭘 할 건지 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이전 단계에서 여기요. 요거 보는 거예요. 어떤 거 만들까요? 할 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피벗 차트도 만들 수도 있는데 뭐라고 써있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와 함께 같이 만들어야지 피벗 차트만은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자, 피벗 테이블 만들지 않고 피벗 차트 못 만들어요. 자, 피벗 테이블 만들고서 계산함수 뭐 이런 거 당연히 변경할 수 있고요. 또 피벗 테이블 만들어 놓고 그룹별로 묶을 수도 있어요. 날짜도 숫자처럼 인식해서요.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엑셀에서는 마찬가지 시간도 계산이 되는 숫자처럼 인식해서 시간 단위 아니면 분 단위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피벗 테이블에 여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이해만 해도 되는데 요거 알아둬야 돼요. 다른 거는 차트 같은 거 원본이 변경되면 결과 자동으로 변경돼요.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데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 안 돼요. 그러면 원본을 변경해 놓고 도구 모음에 느낌표 표시 도구 모음이 있어요. 느낌표 이렇게 느낌표 모양으로 생긴 도구 모음을 누르면 새로 고침, 다시 한번 읽어서 계산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구 모음을 누르면 결과가 변경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이 맞았어요. 피벗 테이블은 요거 특징, 다른 거 몰라도 요거는 알아두세요. 자, 39번 사용자 서식 나왔네요. 자, 위에 거 소수점을 잘 보세요. 소수점 위에 거는 세 자리지만 이거 줄일 수 없죠. 12,345를 123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위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세요. 소수점 밑에가 중요해요. 몇 자리예요? 두 자리. 그러면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6, 7까지만. 버리기 아까우니까 반올림하세요. 그러면 6, 8 되겠죠. 앞에 건 그대로 쓰고 1, 2, 3, 4, 5.68 돼요. 이런 문제 어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풀어보세요. 자, 40번. 특정 날짜를 입력을 하면 영문 요일이 전체가 다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설정 방법은 어디 가서 하나요? 자, 셀 서식 중에서 이걸 직접 써야 되거든요. DDDD 4개를 써야 되는데 사용자 정의에 가야지만 직접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이런 곳은 고르기만 하지 이렇게 직접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D를 2개만 쓰면 날짜를 1일을 1이라고 안 쓰고 01부터 31일 31까지 써요. 01부터 31까지. DDD 3개 쓰면 요일을 3자리만, 3글자만. DDDD 4개 쓰면요. Sunday부터 Monday, Tuesday 해서 전체가 다 나와요. 그래서 4개 써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사용자 정의에서만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2008년도 2회 시험 또 한번 봤습니다. 또 다시 한번 지금 그냥 끄지 마시고 다시 한 번씩 문제 뽑아서 한 번씩 또 다시 풀어보셔서 완전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